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윤재입니다. 네, SMR과 디지털 혁신 기술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 30여 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데요. 우선 저는 세 개의 주제, 저희가 주로 개발하고 있는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상 원자로고요. 두 번째가 AI 관련 기술이고요. 세 번째가 자율운전 관련 기술입니다. 말씀드린 세 개 주제를 보여드리는 이 목차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진영 소장님이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나 운송수단의 변화 등으로 미래 전력 수요가 예측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등과 함께 맞물려 생각하면 탄소 중립이면서 탄력 운전이 가능한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MR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설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운용 비용을 저감하고 그리고 안전성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MR 개발에 몇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저희 가상원자로를 사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원자로는 이런 필요성을 생각하면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 개발되고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약 2010년경부터 3천억 원 규모의 캐슬 프로젝트, 2,800억 원 규모의 님스 프로젝트를 10여 년간 진행을 해왔고 현재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합쳐져서 JMSP라는 프로젝트가 연 400억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더하여 엑사스케일이라는 약 4조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 안에도 엑사 SMR이라고 해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차세대 원자로 설계 검증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나 일본에서도 맥세이퍼, 사모세이퍼, 아르카디아 같은 자체적인 통합 해석 플랫폼, 다른 말로 하면 가상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올 6월 1일부터 5개의 전략연구단이 선정이 되었고 이 중에 이제 4개가 협약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유전자, 그리고 저희 가상원자로 반도체가 되겠고요. 총 예산은 5년간 1,025억, 한 해당 205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상원자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전략연구단이 가상원자로를 개발하는 전략연구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연구단은 3개의 정부 출연기관이 함께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관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에서는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저희가 고신뢰도 해석이라고 하면 정확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컴퓨팅 자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거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슈퍼컴퓨터와 같은 대규모 하드웨어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하드웨어의 아키텍처를 고려한 예를 들면 GPU 같은 데에서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이를 코드에 맞춰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키스티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에트리에서는 산업계와 다양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해서 상용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상원자로와 디지털 트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하고 공통적인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원 형상 관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UI도 만들어야 되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 때 이런 워크플로우 등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을 에트리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약 23개 정도의 산업계, 학계의 기관들이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가상원자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무스라는 가상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이 INL과도 국제협력연구를 하기로 확정을 했고 저희 전략연구단 사업이 진행되자마자 원장님을 모시고 INL에 한 달 전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상세한 연구 내용을 협의하고 왔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저희 가상원자로가 실제 원자로 개발과 인허가까지 고려를 한다면 인허가 기관인 킨스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각 SMR들을 개발하는 사업단 혹은 개발 연구단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혁신형 SMR 그리고 용융위험로 MSR 연구단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MSR 연구단 쪽에서는 저희 도구를 설계 검증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략연구단 목표는 차세대 원자력 강국도약이라는 국가 최상위 기술 전략 달성을 위하여 국민안심 미래에너지 SMR 실물화라는 비전을 잡고 SMR 가상원자력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SMR의 설계 검증 그리고 운영 비용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비용 저감, 운영 비용 저감, 효율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3개의 출연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 연구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일스톤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전략연구단 관련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 NTC라는 국가기술센터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용어는 이제 지금은 사장됐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NSTL 국가과학기술랩이라고 이제 용어를 만드는 것으로 과학기부에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은 아닙니다. 이 NSTL과 전략연구단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서로 연계되도록 로드맵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가상원자력 플랫폼 전략연구단에서는 6개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고신뢰도 해석 기술, AI 기반의 고속 해석 기술, 자율운전 기술, 통합 플랫폼 기술, 고속 가시화 기술, GPU 관련 슈퍼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NSTL이라고 부르는 각 출연연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주요 사업 혹은 수탁 사업의 기술들과 연계하여 진행되도록 마일스톤을 짰고요. 주요 마일스톤을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기수행 중인 기타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올해 6월 1일자로 전략연구단이 착수됐고 1단계가 끝나는 26년 5월 말 경에는 가상원자력 플랫폼 초기 버전이 나올 것이고 29년 5월에 저희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플랫폼 시제품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SMR 개발 사업단과 협력함으로써 각 SMR 설계 데이터가 포함된 노형별로 특화된 가상원자로 제품들을 각각 만들 계획이고 이 제품들을 개발 사업단에 기술 이관을 하여 실제 상세 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원자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할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실증 난제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4개 정도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저희 혁신형 SMR 그리고 미국에서 경수형 SMR로 유명한 누스케일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나선형 증기발생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나선형 증기발생기는 바깥쪽으로 한 4,000개 정도 바깥쪽으로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유체 유발 진동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 유체 유발 진동 현상을 규명하라는 미국 안전위원회 NRC의 이제 심사 요청에 따라서 실제 심사가 지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사한 형태의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혁신형 SMR 개발 단계에서도 아마 유사한 안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현상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것도 가상원자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MSR이라는 용융염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들과 개념이 아주 많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고체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연료 자체가 이제 냉각제, 용융염에 녹아서 함께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설계 때는 유체는 유체대로 풀고 핵연료는 핵연료대로 풀어왔고 바꿔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설계 체계, 설계 코드들이 다 그렇게 생긴 코드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MSR 같은 경우는 유체와 핵연료가 함께 떠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설계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원자로는 주 유동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차원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MSR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회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컨더리 플로우, 2차 유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를 3차원으로 풀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밀한 그리고 핵연료와 유체, 구조, 다 분야, 다 물리를 동시에 연계해서 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도 저희 가상원자를 사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이제 소개해 주신 고온가스로나 소듐 냉각 고속로 등도 기존 상용로 도구로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고속로 같은 경우도 해결료도 금속을 사용하고, 그리고 중성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더 에너지가 큰 고속이라서 이 경우 누설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누설을 더 상세하게 계산해야 된다거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료, 유체, 그리고 구조를 연계해서 해석해야만 정확한 노심 출력, 그리고 반응도 개환 효과 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이제 밖에서부터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좀 내부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원자로는 크게 나누면 두 개의 해석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정밀한 고신뢰도 해석 기능이 있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 정밀한 해석 코드들을 개발하고 혹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선합니다. 이 정밀한 해석 코드들의 종류에는 이제 연료체나 중성자 동력학을 푸는 핵분열 해석, 그리고 재료 해석, 구조 해석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 기술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계산 자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QCT와 함께 현재 이제 앞으로 구축 예정인 슈퍼컴퓨터 6호기의 일부를 저희 사업 전용으로 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이제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GPU 라이브러리 개발을 함께 함으로써 두 개의 기관, 즉 캐리와 QCT가 연합하여서 설계 검증 수치 해석, 즉 해결료를 사용해야 되는 실증 해석이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설계 검증을 위해서 검증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검증 실험은 지금까지 경수로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스케일로 차원 축소를 해서 하거나 한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실증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MSR 같은 경우는 해결료가 같이 녹아서 돌아다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결료를 사용한 실증 실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검증 실험들을 실규모로 수치 실험으로 대체하는 고정밀 해석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QCT 캐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웹 기반 인터페이스도 만들 계획이고, 이렇게 용량이 큰 해석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걸 실시간으로 가시화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수십 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만 가시화를 하려고 해도 애니메이션 한 커트 넘어가는데 수십 초 혹은 수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초당 한 30프레임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는 고속 가시화 기술도 개발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밀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실시간이 담보되어야만 이제 개발이 가능한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이러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UI나 내부 엔진을 태우는 플랫폼 자체를 에트리에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실시간 원자로 시뮬레이션은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3차원 고신뢰도 해석이 필요 없는 2차 계통들은 기본적으로 빠른,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계통 해석 코드들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제 고신뢰도가 필요하지만 빠르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 계산한 고신뢰도 해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 시뮬레이션 가속을 통해서 빠르지만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기술도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해석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자율운전 모델도 개발할 수 있고, 고속으로 사고의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원자로 플랫폼을 사용해서 설계를 진행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용자 동선을 가지게 될지 간단하게 그림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 코드가 동시에 해석이 되겠지만, 이런 격자 생성이나 입력 파일을 하나의 UI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며, 그리고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우선 큰 차원에서의 부피나 출력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간 빠른 해석 기능을 이용하여 개통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 내부 구조물이나 뭐 플로스커트 복잡한 구조물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고신뢰도 수치 해석이 함께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 후 반복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복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설계 최적화라는 곳에도 사실 AI 기술이 함께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이제 킨스나 사업당들과 협력하여서 인허가 그리고 상용화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상원자로가 개발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바뀔 거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우선 현재는 설계가 다단계, 분야별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즉 분야별이라고 하면 노심 설계 따로, 안전 따로, 개통 따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다단계라고 하면 노심 설계 자체도 한 3종류 정도의 코드를 사용하여서 2단계 혹은 3단계로 설계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 해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우리 현재 상용로 운전 같은 경우도 5, 6인이 운전하고 있고 자동 운전 단계도 2단계 수준입니다. 2단계가 어떤 수준인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 난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슈퍼컴퓨팅 기술 기반 그리고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 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고수준 자율운전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상원자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하고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원자력계에서는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 가상원자로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부터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세 개를 다 개발하는 거겠죠. 우선 시뮬레이터는 각 발전소마다 비치되어 있고요. 주로 운전원 교육에 사용이 되고요. 디지털 트윈은 타 산업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이제 받음으로써 운전 중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가상원자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에 활용되거나 기본적으로 운전 안전 여유도 자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이제 디지털 트윈만 조금 다른데 이제 사고까지 다루진 않는 범위고요. 가상원자로는 정상 상태, 거도 상태, 사고 상태까지 다루고 시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특이점은 현장 계측 데이터가 연계된다는 점이고 시뮬레이터와 가상원자로는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닙니다. 두 줄을 함께 말씀드리면 우선 앞서 짧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는 우선 실시간 계산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가상원자로는 상황에 따라 더 느리지만 고신뢰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차이 때문에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는 단순화된 1차원 간이 모델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상원자로는 앞서 말씀드린 3차원 정밀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개발 사례를 보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는 국내에서 한수원이 실제 사이트에 개발하여서 운영 중에 있고요. 가상원자로는 국내에선 아직 통합 플랫폼 가상원자로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 없고 해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님스나 캐슬 같은 프로젝트에서 만든 가상원자로가 있습니다. HPC 필요성은 가상원자로 같은 필수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는 데스크탑이나 단일 워크스테이션 수준에서 구동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림을 통해 가상원자로 디지털 트윈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계측 신호들이 들어와서 실제 발전소 상태를 보여주는 게 주 목적이고 가상원자로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두 개가 연합되면 사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가상원자로를 이제 발전소에서 발생했던 어떤 과도 상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이 미래 예측 기술이 검증될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 기술을 가상원자로가 개발하여 디지털 트윈 쪽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AI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발전은 이제 크게 지금 시점에서 나누면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나 규칙, 룰 베이스드 규칙 기반한 이제 룰 베이스드 AI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제 뭐 알파고를 기점으로 유명해진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이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이 컨텍스추얼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챗GPT로 대변되는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이런 단계가 현재 단계가 되겠습니다. 각 단계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머신러닝에서는 말씀드린 알파고도 그렇지만 이 안면 인식이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이
거대 언어 모델 이후에는 실제 뭐 자율운전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뭐 챗봇을 원내에서 만들어서 사용 중에 있고, 원자력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뭐든지 다 똑똑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챗봇과 연계하여 어떤 매뉴얼을 얘가 학습시킵니다. 지금 이 예시는 저희 연구원 원내 규정을 이제 학습시킨 형태인데요. 여기에 규정에 대해서 내가 내일 뭐 휴가를 어떻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규정집을 다 검색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 답변에 대한 근거 자료도 링크로 열어줍니다. 이 기술을 왜 이제 시연했냐 하면, 예측하시겠지만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어떤 설계 자료나 운전 절차서, 비상 조치 절차서 등을 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 형태로 비상 운전 절차를 챗봇이 이제 대답해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여 시연 중이고, 실제 원자력 관련 문서도 현재 학습 중입니다. 또한 이 거대 언어 모델은 로보틱스와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의 특징을 두 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우선 자연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 문맥,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의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코딩을 한다면 하드 코딩으로 뭐 팔을 몇 도 돌리고 몇 센치 올려라 이런 식의 코딩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각 색깔 블록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를 만들어줘 하면 얘가 그 명령을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주고, 뭐 이 선반에 가서 무슨 물건을 찾아다 줘 하면 알아서 찾아다 주거든요. 이렇게 로보틱스와 거대 언어 모델의 이제 융합으로 이런 정도 수준의 자동적인 운전이 가능해졌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원전의 자율운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포함하여 AI 운전원,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려는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실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나 각 이미지들을 활용하여서 현재 발전소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가상원자로에서 생산하는 미래 예측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합니다. 그리고 실제 원전 관련 다양한 매뉴얼과 조치 절차서들을 다 학습을 한 상태에서 운전원과 AI 운전원과 실제 오퍼레이터가 자연어로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 베이스로 대화할 수 있는 형태가 저희가 꿈꾸는 이제 미래 AI 운전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최적인지 운전원이 AI 운전원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이 AI 운전원은 실제 매뉴얼을 찾아서 비상조치 절차서 기반으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근데 비상조치 절차서를 이제 일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운전원이 판단해야 되는 세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디 압력이 뭐 100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3분 이내에 밸브를 열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분 이내라고 하면 1분에 여는 게 좋을지 2분에 여는 게 좋을지, 열 때 50% 궤도로 여는 게 좋을지 30% 궤도로 여는 게 좋을지는 운전원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래 예측 데이터를 포함해서 운전원이 더 최적의 조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었고요. 최근에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거대 행동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또 AI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운전을 담당하는 형태의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제일 좋은 건 원자력 발전소나 어떤 하드웨어에 실제로 물려서 이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는 게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인 원전과 동일하게 운전할 수 있는 가상원자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거대 행동 모델 개발 검증에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또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앞서 고신뢰도 해석 기술이 많은 계산전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실시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단순 대리 모델,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요새 이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많이 진행 중인 물리 정보 기반 인공지능망을 이용하면 실제 시뮬레이션 코드에서 사용하는 지배방 정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해석 속도만 빠르게 하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현재 저희 센터 내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AI 관련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5번째 챕터가 자율운전 관련 내용입니다. 자율운전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용어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율이라는 용어와 자동이라는 용어가 가끔 혼재되어 사용하곤 합니다. 이 자율운전은 그 autonomous oper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자동운전은 automated op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율은 조금 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하는 기능이 포함된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동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강조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운전원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운전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 자율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SMR은 이 자율운전이 기존 상용 원전 대비 더 고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SMR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LOA라고 레벨 오브 오토메이션, 이 자율운전 단계는 현재 상용 원전이 한 2단계 수준이고 SMR은 3단계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스킵하고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완전 수동 운전이고 2단계가 현재 가동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직무만 자동화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일부 직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출력이 121%가 되면 컨트롤 로드를 낙하시켜라, 혹은 가압기 수위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힙시라는 차징 펌프를 돌려라,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따라서 일부 기기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각 자동화된 부분이 원전 전체적으로 넓혀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각 부분 자동화가 하나의 AI, 하나의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판단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저희 혁신형 SMR이나 뉴스케일 같은 SMR이 3단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4단계 기술 개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단계 고수준 자율운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핵심 기술은 지능형 자율운전 모델, 지능형 감시 진단 모델, 그리고 사고 예측 모델 등이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자율운전 모델이 꼭 필요한 건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우선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빈번한 부하 추종 운전이 필요합니다. 뭐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더 커브고요. 이 아래에서 보시는 그래프가 실제 태양광의 발전량입니다. 여기 시간이 낮 시간인데요. 당연히 낮 시간에만 높은 형태인데, 여기서 파란색이 이제 토탈 로드입니다. 이제 1몰부터 로드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태양광은 발전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혹은 윈드에 물리는 로드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이 유연하게 운전하는 부하 추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꼭 필요한 건 SMR은 이름 그대로 소형이기 때문에 출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4개 모듈,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12개 모듈, 여러 개 모듈이 한 사이트에 설치되게 되는데, 기존 상용 원전처럼 하나의 모듈당 뭐 5인, 6인이 필요하다면 경제성이 절대 맞춰질 수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SMR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모듈, 즉 하나의 사이트를 2인 또는 3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자율운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전 모델에는 이 지능형 선제적 감시 진단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제적 감시 진단 모델이라 하면 현재 발전소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다가 현재 뭐 어느 부분의 온도나 어느 부분의 유량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항을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항상 가정하고 그 이유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다양한 운전원 조치에 따라 이제 무한한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 경로 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빠르게 해석해서 어느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사고를 종결시킬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또 운전원에게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제어센터에 설치되어 운영이 될 텐데요. 이 현재 사진에서 보는 게 누스케일에서 목업으로 만든 통합 제어센터입니다. 누스케일은 12개 모듈이 하나의 사이트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이제 12개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12개 모듈을 3명의 운전원이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자율운전 모델을 만들면 이런 통합 제어실을 만들어서 실제 2~3명의 운전원만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통합 제어실 목업을 현재 저희 연구원 내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율운전 모델들이 개발되면 이 통합 제어실에서 테스트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자율운전 기반에 포함되는 요소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요소 기술들 개발에는 필연적으로 해석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해석 데이터들을 가상원 자료를 통해서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4수준 자율운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매진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이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그린 용융염로 MSR 구상도입니다. 이게 실제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진 않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굳이 가져온 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림 같은 느낌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즉 미래의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로보다 더 새로운 설계 개념, 더 안전한 기술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센서도 혹은 개통도, 해결료도, 피복제도 새로운 기술들을 다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해석 기술 쪽만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이런 AI나 가상원자로와 같은 디지털 분야 혁신 기술도 SMR 설계 그리고 검증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아래 보여드린 신속 정밀 설계, AI 기술 활용 운전 지원, 자율운전을 통한 운전원 제로 오류 달성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